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 이렇게 매를 갖다가 버는 말씀을 갖다가 길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의 어떤 이름부터가 이게 단순히 투기 의혹 사건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투기는 불법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상당히 불법적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신도시 게이트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 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을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대해 가지고 이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회가 입법으로 하여튼 성과를 갖다가 내달라, 국민과 시대 요구에 응답해 주라,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 정부 출범 당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정부의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쭉 하셨습니다. 참 이제 얘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참 읽으면서 이게 말입니다. 그래도 참모들하고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태고에 태고를 거듭해서 발표한 글입니다. 이게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그 입에 잘 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매끄럽게 쫙 나가요. 읽어보니까 내용이나 운율이나 어떤 단어나 이거 굉장히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이게 탄생한 글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보니까요, 이거 매를 버는 대목이 참 많습니다. 일단 이분이 입법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통은 새로운 입법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신도시 게이트에 수사 경험이 많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거 수사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한테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부터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검찰은 사람이 아니라 토지 거래하고요, 토지 거래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캡니다. 이게 어떤 검찰 수사의 상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냥 차명을 갖다가 다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먼 친인척이나 친구한테 이걸 막 해놨을 텐데, 그거는 지금처럼 말입니다. 해서 안 드러나는데, 토지 거래하고 자금 흐름을 캐면은 싹 드러나거든요. 그거부터 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참모들하고 주요 공직자하고 LH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사하려면 그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입법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갖다 자꾸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이거 사실은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걸 처벌하는 법은 우리 법 처벌 조항에 있을 겁니다. 이게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로 문제를 싸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의 성격이나 본질부터
또 다시 좀 이렇게 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적폐는 아마 이분은 부동산 투기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편취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한 불평등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적폐 내지 투기가 없어도요. 부동산 시장의 문제 있잖아요. 가격 등락의 문제, 불안정 문제는 수요, 공급, 금리, 세금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등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상품 가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한다 그래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공공주도 공급이어야 합니까? 한국에는 민간 건설업자가 없습니까? 공공이 신도시를 지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를 하고 그 규제를 갖다 풀어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공공이 다 공급을 갖다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게. 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문제 왜 생겼습니까? 공무원하고요, 공공기관이 부동산 적폐의 주범이 된 거는 민간주도 어떤 공급을 갖다 각종 규제들을 통해가지고 엉글러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으로 하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공공주도형 어떤 부동산 공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이걸로 주도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자, 여섯 번째는 적폐라는 말은 원래 이게 청산 척결되어야 할 악과 동의어입니다. 문정권이 그동안 적폐 딱지를 붙인 문제들을 보십시오. 거의 예외 없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친일, 독재, 수구, 보수 정권을 그 원흉으로 지봉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폐라는 말은요, 투사가 흔드는 붉은 천 있지 않습니까? 소 흥분시키려고 하는 붉은 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대깨문들을 갖다 흥분시켜가지고 죽창 들고 돌진하게 하는 그 흥분제가 바로 지금 적폐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보십시오. 세월호 문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 5.18 문제,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문제, 검찰 문제, 교육 문제, 원전 에너지 문제, 북핵 문제, 한일 관계 문제, 이 대부분의 문제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로서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그거잖아요. 검찰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게? 원전은 원전 마피아 문제로, 세월호도 아마 세월호 해수부 마피아 문제로 아마 돌렸을 겁니다. 이게 검찰은 검찰 기득권 문제로 돌렸죠. 그 다음에 저임금은 뭐냐면은 욕심적인 이 자본가 문제로 돌려가지고 최저임금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확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교육 문제는 일부 특목고 문제로 사실은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북핵 문제는 수구 전쟁 기득권 세력 문제로 치부를 했습니다. 위안부 징용공 문제도 박근혜 정권하고 토착 왜곡 문제로 그렇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저도 짧지 않은 세월 살았습니다. 내일 모레 6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국가적 문제를 파당적으로 정략적으로 끌어가는 정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정권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정권이 다 초당적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북한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모든 나라 정권이 사실 다 그렇게 합니다. 역대 정권들도요, 외교, 안보, 북한 문제는 초당적으로 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정략적, 파당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니 함께 해결하자. 참 정말로 이게 역겹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역겨워요. 마지막으로 조선업과 해운업이 정부의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인데요. 조선업과 해운업은요, 정부의 산업, 금융, 재정 정책이 가장 잘 안 먹히는, 즉 해외 경기나 해외 수주 의존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정부의 강력한 재건 정책 때문에 되살아났다고 하니까 아마 밑에 놈이 아부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잘했습니다. 정부의 수완입니다. 각하의 언덕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손사리를 쳤을 것 같은데 이분은 아마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요. 하기사 뭐 전에 그때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 불렀잖아요. 최저임금 확 폭정시켜 놓고 공공부문 81만 개 선언해 놓고 나서 노량진 고시고 학원 가가지고 이제 고시생 격려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백치미가 철철 넘쳐 흐르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어떤 이 조선업과 해운업 같은 어떤 업의 어떤 본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어렵겠죠. 자,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제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어떤 지력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모의 지력은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참모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전 참진보라고 생각하지만은 전 뭐 그냥 진보범 인사범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요.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 진보 인사들로 참모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남짓 남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덜 망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이 조금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할 말은 많지만은 입도 아프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